지난 8월 초 인천의 한 전시관. 오래된 일본 가옥에서 조금은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33인에 대한 시와 서예를 전시하는 시서전. 아버지 가슴에 왜 가방 좀 잡아드릴까요? 잠시 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여사님, 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마주 오셔라. 아유, 여기 생존 애국지사이신 오희옥 지사님 오셨습니다. 먼 길 하셨는데, 아유 어떻게 잘 오셨네. 꽃도 무궁화 꽃도 이렇게 다루시고. 89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한 할머니는 오늘 전시회의 주인공이다. 제 머릿속엔 14살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여성 독립운동 유조 진선 청년 공작대 거기서 일죠. 그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광복군에 소속한 거예요. 우리 여사님 요거예요. 14살 어린 소녀 독립의 깃발 높이 들어. 잘 쓰셨네. 오희옥 할머니는 생존해 있는 4명의 여성 광복군 중 한 명이다. 며칠 뒤 수원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안녕하셨어요? 네. 아니 여전히 고우시네. 슬하에 3 자녀를 둔 할머니는 9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한 후 홀로 지내고 있다. 애들이 빵을 사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지르고 말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여성 광복군으로 살아온 할머니의 역사가 가지런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개 받으셨어요, 혼자? 그냥 2개죠. 2개나 받으셨어요? 하나는 독립운동인데. 그거 여기 사진에. 한국 훈장이고 이거는 국민 훈장.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할머니는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었다. 저기. 경고사님 있거든요. 네, 제가 들었어요. 응. 근데 여기 있네. 여기. 애기구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집안은 독립군 가족이다. 할아버지 의병, 우리 아버지는 만주 독립군, 또 우리는 김구 선생님 거기 따라서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언니, 형부, 나 6명이 우리 독립운동 했어요. 아버지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으며 2살 많은 언니 오희영은 광복군으로 최전방에서 선전 공작을 했다. 이런 가족들의 영향으로 할머니도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 나고 있을 때 혀가 그 팔꿈치를 들고 써라. 이렇게 들고 대고 쓰면 안 된다. 그때 이제 배웠지 그. 국외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여성은 오희옥 할머니처럼 독립운동가 집안이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다 일경을 피해 망명을 했거나 기생 출신 등으로 계층도 연령도 다양했다. 오희옥 할머니가 속한 한국 진선청년공작대가 활동했던 류저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류저우. 류저우 시는 중국의 전시 수도 중 하나다. 1939년 광저우에서 이동한 임시정부가 정착해 5, 6개월을 머물던 곳이다. 시내 한복판, 3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이 눈에 띈다. 이 건물 2층에 대한민국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参观啊。我们这个展览已经办了，他们在柳沟公园，只是一部分，大概我们数了以后，只是一部分。像这种，这个呢是韩国的，像这种服装的这种服装。这种服装，这个都是韩国的，其他的像这几个这些都是中国的那个柳州青年啊。 그러니까 이제 이 검정색 입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는 중국 청년과 한국 청년의 애국 모임이다. 청년 공작대는 약 70여 명,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한국과 중국 내에서 지원을 해서 모인 이들이다. 70여 명의 대원 중 한국군은 모두 34명, 이 중 여성은 11명이다.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도 발견했다. 抬担架呀、妇女工作啊，一个是参加演出啊，第三个就是那个参加游行举了火把，这3件事是吧？ 군인과 시민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게 청년 공작대원의 주된 임무. 3개 국어가 가능했던 대원들은 공연은 중국어로, 노래는 한국어로 불렀다. 都是抗战的节目，都是演那个。 就是说，像我们说的什么义勇军进行曲啊、大刀进行曲啊，是吧？都是这些抗战的节目啊。这个当时的话呢，是在那个柳州的那个曲园大剧院里面演出的。当时演出的话呢，都很受欢迎了哦。 그때 이제 무용복 분홍색 입고 이제 배 절면서 여름에 쫙 뒤에 서서 이렇게 노래 무용.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대에 개수나무 한나무. 청년 공작대원 오희옥은 2년 뒤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해 광복이 되기까지 중국에서 항일 운동에 앞장선다. 현재 은행이 들어선 이 건물이 당시 공연을 했던 극장이었다. 청년 공작대가 떠난 후 얼마 안 돼 일본군이 폭파했다고 한다. 시내에서 차로 30여 분. 한국 청년 공작대원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这个洞呢，过去抗战时期呢，就是作为躲避日军飞机轰炸的时候用的。 수십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동굴이다. 한국 청년 대원들도 길게는 3, 4일 동안 이곳에서 몸을 숨겼다. 军飞机他们来的时候呢，炸的只是在山洞外面炸，炸的话没问题。韩国青年呢，来到中国来到柳州，与柳州人民开展了这个很多的这个抗战的活动这个为当时的很多老人说起那一段历史都是热血沸腾的류저우 시내 류허우 공원. 청년 대원들이 체력 단련을 하던 곳으로 약 6개월의 선전 활동을 접고 충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조국의 독립, 기약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몫을 다했던 청년 공작대. 과연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10대 소년 소녀들이 주가 된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가 후방에서의 선전 활동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능동적으로 전장에 뛰어든 여성 광복군도 많았다. 여군 군번 1호 신정수, 광복군의 맏언니 오광심, 광복군의 잔다르크 지보경 등이 있다. 입대할 때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입대를 하셨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입대하신 다음에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훈련을 받으셨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초모 활동도 지원을 해서 나가신 건데 지원해서 나갈 때도 여자니까 후방에서 그냥 편하게 근무하면 되지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일부러 자원해서 전방에 나가셨다고. 그분들은 자기 여자의 몸으로라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몸을 투신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렬이라는 것은 억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광복군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투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분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공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의 여름 정기 훈련이 시작됐다. 2년 동안 이어진 훈련을 토대로 처음으로 낙하산을 타는 날이다. 여태까지 한 거에 보상을 받는 날인 만큼 얼른 하고 싶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근위배벽이 사라진 건 1997년. 현재 60여 명의 여자 생도들이 공군이 되기 위해 남자 생도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하강 훈련은 공군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훈련이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최선을 다하는 여자 생도들. 김영민 성분이. 예. 5번 강하자. 예. 작은 책으로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 진짜 무섭다. 발사람 뭐래? 신체적 조건은 달라도 정신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악과 깡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공군 중에서도 가장 훈련이 혹독하다는 항공기 조정. 70여 년 전 그 길을 거침없이 내디딘 한 여성이 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우리에게 알려진 민간인 여성 비행사 박경원보다 앞서 파일럿이 된 사람. 바로 한국 최초 항일 여성 비행사 권기옥이다. 권기옥이 다녔던 숭이여고에는 그녀와 관련된 유물이 전시돼 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중국 중화민국 항공처에서 비행사로 임명을 해준 임명장이에요. 운남항공학교 졸업장. 여기 보면 1925년으로 되어 있죠. 1925년에 1회 졸업장입니다, 이게. 네. 항일 비밀 결사대인 송죽회 활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권기옥. 20살 권기옥은 비행사를 꿈꾸며 중국으로 건너간다. 그녀는 왜 그토록 비행사가 되고자 한 것일까? 3.1운동 이후에 그 상하이로 망명한 젊은 여성들 또 여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이제 상하이에 가서 뭘 했냐면 이제 언어를 익힌 다음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간호사가 되거나 이게 다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비행사가 되겠다 생각했고 처음부터 무장투쟁 노선에 굉장히 끌렸어요. 한국 최초 여자 비행사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세워진 상하이. 1920년 권기옥이 상하이에 도착했을 당시 임시정부는 독립군 비행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시점이었다. 물론 임시정부는 여성을 추천할 생각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기옥 여사가 여자가 불리하지 않다.
여자가 훨씬 섬세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몸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비행사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인데 나는 그 의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다고 그래요. 천신만고 끝에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은 권기옥은 꼬박 일주일을 걸어 윈난에 도착한다. 윈난 항공학교는 현재 강무당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을 양성하고 있다. 이 학교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항공학교 중 하나다. 1923년 입학한 신입생은 모두 34명. 그중 한국인은 권기옥을 포함해 3명이었다. 권기옥은 강무당 학교에서 입학을 허락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유례없는 여학생의 등장에 학교는 그녀를 위해 기숙사와 화장실 등을 재정비했다. 也是一个伟大的军校，它不仅虽然经过它的特别批准，经过身体检验合格，全基业1923年的4月就进入了云南航空学校第1期学习。用我们今天的话，用嘉木堂的话讲，是极其严格的、坚韧刻苦的训练，这个训练强度是非常的大。 그녀는 남학생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여자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 더 악착같이 훈련을 받았다. 여자로서 달거리를 걸을 정도로 혹독한 시간이었다. 那么这个拳击呢，和那些男生一样的，穿着同样的军装，是吧？打着绑腿，脑袋的剃成光头，剃成个亮蛋，用中国话来说，是吧？ 然后来讲话，一起出操，一起摸爬滚打的进行训练，一起上天飞行。然后呢，就是晚上的紧急集会，从来不落后于这个男的所以这个训练是非常苦。我们说这么一句话，没有几天你就会变成另外一个人，想回去的心都有。所以你要坚持下，那是不容易的事。 2년에 걸친 훈련을 무사히 끝낸 권기옥은 졸업과 함께 드디어 꿈에 그리던 비행사가 된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사진은 졸업 전 첫 단독 비행을 마치고 기념으로 찍은 것이다. 37个人，经过不断的淘汰，不断的来讲话来讲这个大浪淘沙，经过淘汰，最后毕业了大概不到12个人，拳击役是其中一个，拳击役就说明他的成绩很好，他训练的很用心。 那么这个航空学校呢，拳击役毕业应该说是大韩民国的第1个女飞行员，也是中国培养的第1个女飞行员。 당시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하루빨리 전투기를 살 자금을 모아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는 것이었다. 1924년 7월 처음으로 단독 비행에 성공한 그녀는 미국에 있는 안창호 선생에게 감격의 편지를 보냈다. 20여 년 구속받은 아픈 마음과 쓰린 가슴을 선생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신 바라 삼가 이 편지를 눈앞에 올리나이다. 사랑하시는 기옥 울림. 그분이 갖고 있는 저 철학은 완전히 저 여자로서의 저 무슨 저 부드러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날카롭고 그리고 원리 원칙을 따지고 그리고 삶을 또 그렇게 살아셨어요. 중국 국민군 비행사로 초빙된 그해 독립운동을 하던 이상정과 결혼을 한다. 이상정은 시인 이상화의 형이다. 두 사람은 뜻을 함께 나눈 동지였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도 비행사로서 또 독립투사로서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그렇게 의논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셨죠. 난징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공군 부대가 있던 곳이다. 26세 권기옥은
이곳에서 꽤 높은 대우를 받았고 상하이와 난징 사이의 전선을 오가며 연락 비행을 했다. 일본을 상대로 한 하늘의 전투이기에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到抗日飞了20多年，啊，他飞了20年，飞了5个机种，5个飞机种，啊，20年，飞了1200多个小时。这在当时的男飞行员当中啊，也是为数不多的。没有一点爱国的决心，没有追求救国的决心，是吃不了这个苦的。 600km의 험준한 태항 산맥이 감싸고 있는 화북 지역. 이 지역은 조선의용대가 가장 치열하게 항일 운동을 했던 곳이다. 태항산 골짜기에 자리한 전형적인 중국의 농촌 마을 운두저촌. 과연 이곳에 70여 년 전 조선의용대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你有没有听说过就是关于朝鲜义勇军的一些事情啊？我是听我上学的时候，这人家说朝鲜义勇军司令部武警司令，看人家这时候在这帮打日本人。这边我们能进去看一下吗？你帮我带一下吧。能。 운두저촌은 화북 지역으로 북상한 조선의용대의 두 번째 주둔지다. 의용군 써있네. 왜? 현재 이곳은 중국 지방 사적지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这过去这等公共地这儿，啊，朝鲜义勇军都来这公共地这儿住了。朝鲜义勇军在这儿待了多长时间？23年了。 23年。 집무실이었던 공간은 대원들이 떠난 후 빈집으로 남아 있다. 당시 우리 군은 중국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공동묘지나 사찰, 토굴 등에 거주했다. 사령관실과 마주한 곳에 또 다른 관련 장소가 있다.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이곳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였다. 就造炮弹，兵工厂打日本了哇！ 항아리, 아궁이 등 포탄을 만들었던 흔적들. 한 부대의 인원은 남녀 포함해 약 100여 명. 모두가 조국을 되찾겠다는 의지 하나로 무기를 만들며 항일 운동에 매달렸던 것이다. 就是在过去这个造炮弹时候，这工人们写的这个标语。 이렇게 글씨를 써놨네요. 그 조선공원군이 썼던 건가요? 是啊，这就说不来了。我时候朝鲜义勇军也在这儿嘞，这个兵工厂我时候也在这儿。 这是做什么的地方？这是这奶奶庙，全是小摊儿，小摊我也是了。后来不是不良了，涂了，涂的不是原来那个样了。 조선말을 자유대로 쓰도록 요구하자. 외놈의 상관 놈들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으로 찾아오시오. 대원들이 쓴 대일본 선전 문구다.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선전은 조선의용대의 주된 활동이었다. 见过这个。
结果这个就冲上来，我放背后啊，写了一个标语，皮子还多嘞，可多嘞，家家户户，我一般好房子我背后都写了。我是人家翻盖房，我就是想把这个字来写下来了。 여자들이 광복군 여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첩보죠. 어떤 남자들이 이제 댕기는 것보다는 여자를 댕기면서 전방에 가서 일본군 동태 같은 거 파악하고 그런 게 여자들이 많이 했죠. 초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지던 최전선에 가서 일본군으로 입대했던 한인 병사들을 광복군으로 이렇게 탈출시켜서 광복군에 입대하는 그런 활동을 벌였는데 그 전선에 나가서 초모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이제 일본군에 발각되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모 활동이 굉장히 위험한데 초모 활동에 나선 여성 광복군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구호 활동, 기관지 발행 등 해야 하는 일은 다양했고 밤낮이 없었다. 你说是韩国从这入国的时候，是吧？叫当地农民，3种语言，是吧？这种抗日这种话样，是吧？叫百姓唱歌呀，或者说话呀，是吧？就这种情况。 노래의 선전 문구는 한글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쓰여졌다. 일본군과 중국인 그리고 한국에서 강제징용돼 끌려온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노래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 운두저초원에서 차로 약 5시간. 수소문 끝에 노래를 알고 있는 한 여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한국 노래를 부르시는 분을 찾고 있어요. 아, 이거 봐. 我会,他会. 唱不好. 아, 아. 듣고 싶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세요? 还记得就是唱不好嘞，这个可能不太对，唱不好。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나 에비발라미 치네 질가인 다모 가고스러 진너 에더설 이 어서 이로 그설 멍서 하나니 진리원 그날 미터 지리 짠무더러란 벌미란 용령. 후수잉 씨는 어릴 때 마을 어른들에게 이 노래를 배웠다고 한다. 이 노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这个意思吧，就是说纪念这个英雄烈士呗，总的意思就是，继承他们的遗志。我们在学校吧，叫学生们唱，不是一天我这个在学校里边啊，去年才这个退了不干了，学生们有的都会唱，他们一直在我们村吧流传着这个歌子呗。 최근 한국인들이 찾아오면서 마을 사람들도 종종 듣게 되는 익숙한 노래다. 唱得挺好。就是啊，会唱的别的，这以前的早都听唱过，这是90年了，这建北立北那年开始。就是听完这歌，那韩国人们挺了不起。 첩첩산중 낯선 곳에서 마주한 여성 독립투사들의 활약. 그 모습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문장의 글과 한 소절의 노래로 중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광복군이라는 그 말에 초점을 둔다면은 중국에서 광복군 창설에 관여했던 분들을 이제 일컬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그 이전부터 여성들의 활동이 컸었는데요. 폭넓은 의미에서
의병이라든지 무력 저항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자 여성들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다. 지역마다 여성단체를 조직해 항일 의열 활동에 뛰어든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다. 그녀가 평범한 안악내에서 항일 투사가 된 건 광복군이 창설되기 40여 년 전이다. 여자들도 의병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독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썼던 의병 가사집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윤희순은 조금은 낯선 이름이다. 안사람 의병가를 비롯해 17편의 의병가를 지은 윤희순. 노랫말에는 일본을 향한 항거와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녀는 왜 여성 중심의 의병 활동을 선동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항일 운동을 한 것일까? 강원도 춘천시 남면. 16세 시집와 살던 곳으로 그녀의 의병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여기서 수술고서 파르셨다고요, 의사님이. 의병 군자금 마련해 주느라고. 그거를 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부 안양네들이 이제 반성을 한 거지. 아, 우리도 같이 의병하자, 도와드리자. 시아버지 유홍석과 남편 유재원이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나자 윤희순도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나선다. 마을 부녀자들을 설득해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어 군자금을 모으고 화약과 탄약을 만들어 지원한다. 이 고을이 다 훈련 장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밭 심은 때 지금은 농사를 져서 다 옥수수밭이 됐지만 저기가 다 훈련하던 장소. 윤희순을 선두로 한 30여 명의 안사람 의병대는 이곳에서 사격 훈련부터 산타기, 몸싸움 등 남성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부녀자들의 의병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었다.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에 진짜 참여하면서 무기를 만들고 군량미를 대주고 일본 사람한테 경고문 붙이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위험한 독립운동을 한 여성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강원도에서는 그분을 최초의 여성 의병장 그런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녀의 행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근데 무슨 복면가? 역사적인 인물이 어떤 분이 있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윤희순 사업회에서도 또 학생들의 어떤 시점으로 해서 이 작품이 좀 만들어지기를 원했거든요. 안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도 적극으로 의병을 도와주자니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합심하여 잘 도와주더라. 그런데 애니메이션 안에서 주인공 윤희순은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윤희순이라는 인물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안 넣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깊이 생각해보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넣고 싶었어요. 30여 명의 학생들이 4개월에 걸쳐 만든 작품. 그동안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뭔가 리더십 같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절실함도 느껴졌고 조금이라도 사람 1명, 2명이라도 더 모아서 해내려는 게 굉장히 절실해 보였어요. 이렇듯 여성의 항일 운동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다. 국외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여성은 오희옥 할머니처럼 독립운동가 집안이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다 일경을 피해 망명을 했거나 기생 출신